지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의 소비 지출의 일종의 습관들입니다. 근데 그런 습관은 다양한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기로 조금 공통되게 보이는 것은요, 돈은 안 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보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약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제가 새로운 말을 좀 드리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아시다시피 사회초년생일 때 월급이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제 월급은 차츰차츰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은 어차피 드십니다. 그게 이제 9% 되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8.3% 되니까요. 합치면 17.3%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액공제되는 것 아마 연 900만 원 다 하시기 쉽지가 않을 텐데요. 여하튼 거기 가능한 정도로 가입하시는 것, 그 정도만 하시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최선을 하시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괜히 어렵게 말씀드린 거고요. 내가 앞으로 월급을 어떻게, 내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부분에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자산 관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기의 근로소득이 탄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토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토대가 약하면 위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를 이루기 위한 토대는 근로소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적 자산에서 근로소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라면은 이때 젊을 때 거기 투자하는 것이 옳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력 수준이 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기사를 유심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쪽의 교육 혹은 전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꾸 차근차근 직장을 또 옮기고 해가면서 소득을 높여간다고 그럽니다. 처음 들어갈 땐 낮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을 앞으로 좀 더 키워가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세액공제되는 것,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많이 두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정도 필요한 것은 이쪽에 저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젊을 때는 둘 다 투자입니다. 하나의 투자는 여러분들의 저축한 돈에 대한 투자, 하나는 나에 대한 투자. 이 두 개의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청년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중 많이 고민하는 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요. 시드머니에 대한 여러분들 조금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지금 시작하는 돈은 적습니다. 사실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경험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내가 시드머니에서 뭔가를 안정하게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이걸 투자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내가 본격적인 이제 나의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안정되게 일단 돈을 모아야 하니까요. 안 그러면 집을 산다든지 이럴 경우는 시드머니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할 때부터 여러분들은 시드머니 자체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드머니는 안전해야 되니까 예금으로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서 모아서 돈이 얼마 이상 되면은 내가 투자를 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차곡차곡 적금으로 시작한다가 아니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금액 자체가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 삼아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도 데미지가 크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 자체가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가끔씩 그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사업하거나 뭐 그런 거 스타트할 때 내가 창업하려 하는데 시드머니, 집을 살려 하는데 어느 정도의 많이 필요한데요. 내가 돈을 쌓아가는 과정이고 금융자산을 쌓는데
시드만이라는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용하시면서 부자들만의 공통적인 소비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정말 다양하고요. 지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절약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소비 지출의 일종의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은 다양한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기로 조금 공통되게 보이는 것은요, 허튼데 돈은 안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도 어떤 때는 크게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투자를 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허튼데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출은 또 확실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지출의 습관이 아닐까 싶고요. 절대 자체로 저축을 많이 하고 내가 그래야 한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된 분들은 부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은 사업을 크게 하려면 부채를 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채를 빌리지 않고 저축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절약하는 습관보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약을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습관에서는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경제학에서 말하자면은 한계 생산성이 똑같게 배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문적이고요. 그냥 이치에 닿지 않는 지출 이런 것들은 작은 돈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큰 돈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귀에 큰 손으로 덤뿍덤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요. 방금 부자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부자는 열심히 저축한 사람보다 투자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그 사람들의 지출 습관은 적게 쓰고 많이 쓰고의 여부가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대표님만의 습관도 있을까요? 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투자를 해서 크게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남의 부채를 끌어쓰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큰 부자가 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큰 부자가 돼요. 혹은 어렵게 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뭔가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셨듯이 예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절약을 했더니 저 사람 거부가 되었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이 내렸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야 운이 좋네, 하늘이 내렸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리스크 테이킹은 못해요. 저는 작은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작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절충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충의 길을 갈 것 같은데요. 절약도 적정하게 하고 그래서 저축도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제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축한 돈을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투자 자산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이제 증식시키는 방향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절충하는 일반인들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연금일 텐데요. 노후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노후 준비에서 이제 이게 저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이전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난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각인된 유전이라는 것은 일단 무슨 일이 뻥 터지면 도망을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 원시 시대 사람이 10년, 20년의 것을 플래닝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 각인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은 현재 현금을 좋아하고 마음이 편한 안전한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을 운용한다 그러더라도 가격이 급나가면 놀라서 팔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딴 사람 돈 버네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사고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편향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청년일 때 인지적 편향의 가장 큰 것은 30년 후의 미래는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20대 중반 혹은 30살이 된 사람한테 결혼하기도 바쁜데 야, 너 60대, 70대 돼서 어떻게 할래? 안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후 준비를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미래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자기의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년, 40년 후의 모습을 AI를 통해서 쭉 이런 생활을 할 거다.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노후 준비를 훨씬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지적 사람의 단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단기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50년의 플랜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인지적 편향의 큰 예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돈이 예금이라면 이렇게 했죠.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은 뭐 105만 원, 110만 원, 112만 원 이렇게 불어나요. 이게 선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선형적인 방법은 돈이 어떻게 불어나냐면은 100만 원, 9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이게 비선형입니다. 그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비선형으로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복리효과가 N승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30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복리효과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3에서 4%로 30년을 두었을 때하고 6%로 30년을 두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플래닝도 한 30, 40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확신을 가지시려면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년을 저축을 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과 거기서 10년을 더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3에서 4%를 운용할 때하고 그 다음에 5에서 6%를 운용할 때 한 30년 뒤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연금 계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DC형도 있고 DB도 있겠지만요. DC나 IRP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봤더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2년 편한 것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플래닝을 한 30년 이상 보시고요.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숫자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저축액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어떤 자산을 여기 집어넣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저도 계산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어 30년이라 하면은 3%로 하면은 1 플러스 0.03의 30승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금액을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로 30년이라 하면은 1 플러스 0.05의 30승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30년을 계산한 거하고 거기서 10년만 더 해보십시오. 그 말은 30승을 하지 말고 40승을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10년의 차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년 늦게 시작하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보다 10년 하루라도 지금 빨리 시작하면서 지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건 아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 만일 강의를 한다면 제가 계산을 내가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 예.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니네들의 용돈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거를 가볍게 보지 말고 그것을 투자해 놓으면은 다른 애들보다 10년 먼저 예를 들어 5천 원이라도 10년 먼저 투자해 놓는 돈이 나중에 훨씬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투자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예금을 할 것인가. 이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은 사실은 이제 선택인데요. 여러분들은 결국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지금 시작할 것인가, 좀 이따가 시작할 것인가, 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저축을 얼마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무슨 선택이냐? 지금 소비할 것인가, 미래에 소비할 것인가, 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예금을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선택에서 뭘 하셔도 좋은데요. 제가 이 선택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라는 것은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당연히 아무리 작아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소비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미래에 내가 갖게 될 소비도 계산을 보셔가지고 저축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 돈을 투자를 할까 예금을 할까. 젊은 청년 같으면은 저는 100% 투자입니다.